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스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김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육 현장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비대면, 가상 공간 등 일상의 과학기술이 깊숙이 들어온 건데요. 이렇듯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미래 교육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5월 여수에서는 당면한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찾기 위한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 교육 박람회도 개최됩니다. 오늘 이 시간 지역 교육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 무엇인지, 그리고 글로컬 미래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은 무엇인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선미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 교육 박람회 주인단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부터 6월 2일 이 지역 여수에서 개최되는 제1회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박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무경 전남도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슈엔터크 시청자 여러분, 전라남도의회 여수 출신 최무경입니다. 네, 그리고 황수지 여수학부모회 연합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에서 나고 자라 세 딸을 키우고 있는 황수지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먼저 세 분께 공통으로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남 교육의 현 주소 간단히 먼저 정리하고 대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박선미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남 교육의 현 주소나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사실은 이런 문제는 교육감께서 오셔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저희가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와 관련 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이 0.7%, 0.7로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0.7로. 근데 우리 다행스럽게 우리 전남교육청은 평균 전남은 1.5 정도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더군다나 학령 인구가 줄어들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아주 좋은 양질의 교육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그 어려운 부분이 사회적인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전 지구적인 뭐 기후 환경의 위기가 실제적으로 전남에서도 굉장히 피부에 와닿고 있는 게 여수만 하더라도 예전에 많이 이렇게 여수 해양에서 잡았던 그런 어종이 많이 감소되고 변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그 해양 교육에 대한 혹은 환경 교육에 대한 실천적 교육도 부재한 것도 지금 현재 현황입니다. 다음에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대교육의 그 전환 방향을 우리가 잘 잡아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전남 교육이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제가 이런 자리도 지금 초청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네. 학령 인구 감소, 그리고 기후 위기에 따른 이제 해양 교육의 이러한 부재, 그리고 디지털 교육의 대전환 방향성 설정, 뭐 이런 세 가지로 전남 교육의 현 주소를 이렇게 나눠 주셨는데요. 이제 최무경 의원님께서 보시는 전남 교육의 현 주소, 가장 문제점으로 보시고 지금 뭐 대안으로 가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남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전남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지금 현재 김대중 교육감님께서 교육 대전환을 이루고자 교육자들하고 각 층에 지도층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가지고 알차게 하나하나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현실이고요. 더불어 우리 여수 지역의 현안을 좀 본다면은 이번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여수가 교육에 대해서 좀 뒤떨어진 도시라고 생각했었는데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더 높은 단계로 갈 수 있는 좋은 행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 여수 학생들이 두려움 없이 학업을 하고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갑고 고마운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전남 특히 여수에서 치러지는 이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서 누구보다도 우리 여수 학생들을 비롯해 전남 학생들이 보고 즐기고 참여해서 정말 세계를
누빌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성장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황수지 회장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수에서 나고 자랐고 또 타 지역에서 대학원을 나온 후에 결혼을 하고 다시 여수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여수가 빅평준화였고요. 그때는 학생들이 사실 인서울을 진학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당시에 입시로 굉장히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평준화가 제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 자체가 그렇게 큰 효과를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비평준화였을 때에 비해 현재 평준화 상태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주변 지역의 자사고 쪽으로 그 인재 유출이 높은 실정이고요. 또한 예전보다 인서울 진학 비율 또한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세대 학부모님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씀을 하십니다. 수능 대비가 되지 않아 수능 최저를 맞추기 힘들다고 말입니다. 예전에는 수능만 잘 봐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현재는 대입에 수많은 전형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정보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맞는 전형을 선택하고 미리 가정과 학교, 쌍방에서 대비가 되어야 그제서야 원하는 학교로의 진학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이러한 현실을 알고 그 불안함에 학교에서만으로도 충분히 입시 대비가 가능하다는 특목고나 자사고로 이렇게 아이들의 진학을 선호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서울 진학 비율과 의대 합격만이 교육 전체를 평가하는 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와 지금 다른 점이 있다면 학교를 평가하는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면 지금은 여수의 서교화고, 정보과학고, 진성여고, 공고와 같이 직업계고 학생들이 꼭 공부만이 아니라 다양한 적성과 진로를 조금 더 빨리 파악하고 대회에서 훌륭한 성적도 내면서 좋은 직장으로 취업에도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꼭 대학 진학이 아니더라도 괜찮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학부모가 바라본 문제점, 전남교육의 현 주소까지 들어봤는데요. 이제 주로 전남교육의 현 주소를 말씀해 주시라고 하니까 이제 주로 이제 문제점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가장 현실적인 난제, 어려운 문제라면은 어떤 부분인가 딱 한 가지씩만 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볼까요? 먼저 단장님께. 한 가지씩만 말씀 네. 드려야 되나요? 뭐 두 가지 하셔도 되는데요. 가능하면 시간이 네.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전남 초등학생 수가 초중등 학생 수가 현격하게 지금 감소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또 한 가지는 이주 배경 학생의 증가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그래서 우리 이주 배경 학생 수가 우리 전남 학생 수가 지금 약 19만 명 정도 되는데 이주 배경 학생 수가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이주 배경 학생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거기에 걸맞는 좋은 정책을 발빠르게 수립하고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도 우리 전남교육청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주 배경 학생에 대해서 좀 더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주 배경 학생들은 마치 저희들이 그 선진국에 이민을 갔을 때 그 마이너리티로서 당했던 여러 가지 그 불이익 같은 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보조 선생님을 같이 배치를 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언어도 빨리 익히고 문화도 빨리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런 선진국의 좋은 정책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주 배경 학생들이 빨리 다른 지역보다도 아주 증가율이 높다 보니까 전남교육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년 전부터 이주 배경 학생들을 그때는 이주 배경 학생이라고 하지 않고 다문화 교육 정책이라고 했는데 이 학생들을 위한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정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무경 의원님 네. 말씀 들어볼게요. 아마 전남 지역의 난제보다도 저는 여수 지역의 좀 난제를 여기에서 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지금 여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제1학군하고 2학군하고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인데 제1학군보다도 제2학군에 있는 학생 수가 엄청 많아요. 네. 이게 엄청 많은데 그 학교 수는 1학군이 많거든요. 이것을 학생들이 많이 지금 불편을 지금 토론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소호동이라든가 중림에서 저거 여수여고라든가 여수여자고등학교로 간다든가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지금 등하교에서 뺏기는 현상을 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것을 분석하다 보니까 1920년도, 30년대 개교했던 그 학교들이 거의 지금 제1학군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2학군에가 지금 학교가 많이 필요로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로 한데 지금 그것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학생들의 욕구를 따라가지를 못했던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1학군은 중학교가 9개예요. 네. 그런데 학생 수는 얼마 안 됐는데 제2학군은 중학교가 6개밖에 안 돼요. 네. 학생 수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신도시가 개발되고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학생들의 학업 여건에 맞춰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안 돼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실은 여수 중학교군에 단성에서 혼성으로 하는 그렇게 포럼도 많이 가져가지고 네. 호응도 많이 줘가지고 아마 올해 그 중학교에 단성에서 혼성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여수 교육장하고 민간산학위원회에서도 그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게 되면 우리 여수에 있는 학생들이 학업 여건을 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우리 학생들이 더 이렇게 신나게 학업에 전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2학군은 이제 여천 지역을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거죠? 1학군은 네. 옛날에 예. 구 여숙 쪽이고 네. 2학군은 구 여천 쪽이죠. 여천 권역을 말씀하시는 예, 예.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회장님께서 네. 보시는 지역 교육의 가장 현실적인 난제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시설 쪽으로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교육 시설 노후화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여수시와 여수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의 여러 목소리를 반영하여 그에 대한 노력으로 여러 학교들을 지원해서 해마다 시설 확충과 교육 정보 제공, 교육 활동 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아직도 이런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와 교육지원청이 학부모와 학교의 그 소통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오래된 학교가 많은 여수에서는 학교 노후화에 대한 해결책이 속도가 좀 느릴지라도 꼭 관철될 수 있게끔 꾸준한 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2021년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지금 국가 차원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정부가 새로 바뀌면서 이 명칭이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 공간 재구조화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국비로 지원이 30% 정도 들어가게 됐었는데 현재는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수에서 지금 그린스마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학교 시설 부분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지역과 교육 이게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고 이제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서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으로 놓고 보면 저희가 가능할까요? 저한테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을 위해서 지금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우리 전남교육청이 대한민국 최초로 지금 추진을 하는 거예요. 네. 글로컬은 지역이 아닙니까? 예전에는 우리 학부모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나서 초중고를 나오고 대학을 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분들이 다 인서울로 진학을 하기 위해서 네. 학부모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실제 그 수도권에 서울에 있는 학부모님들 생각은 아까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공부만 잘하면 된다 했는데 요즘에는 공부 아닌 다른 것을 잘해도 충분히 미래의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여수고등학교 출신으로서 미국에서 다이어트 앱을 개발해서 굉장히 글로벌 기업가로 성장한 정세준님이라고 있으세요. 아, 네. 그런 분들은 비록 여수 지역이라는 전남에서도 여수 지역에서 이렇게 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가로 성장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전남교육청도 우리 전남의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주고 싶다 하는 뜻에서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개최하고 또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지역에서 성장하면서 어떻게 교육을 지원을 하고 또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계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우리 최무경 의원님이나 언론계나 학부모님들이 함께 힘을 합하면 뭐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공생하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잠시 뒤에 저희가 논의할 내용이 이제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인데 좀 앞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뒤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최무경 의원님께서 보시는 지역과 교육의 이런 상생 방안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는 좀 순서를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냐면은 여수는 어떻게 보면 소통이 많이 부재예요. 네, 뭐냐면은 교육자, 교육 가족, 정치권, 시 정부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소통을 해가지고 우리 여수에서 학업을 하는 학생들한테 좀 길을 열어주고 더 진취적인 것을 좀 해줘야 되는데 어제 발표해 주시다시피 지금 우리 전남에 7개가 그 교육발전 특구로 지금 지정됐어요. 네. 그럼 여수는 신청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성세대로 저가 있으면서 상당히 우리 학생들한테 미안한 감이 듭니다. 물론 이제 5월달, 6월달에 다시 2차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다른 지역보다 더 먼저 선도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혜택을 가고 그 꿈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는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정부가 됐든 교육 가족이 됐든 교육청이 됐든 그 정치권이 됐든 간에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우리 여수에서도 교육을 하는 해가지고 타 시도보다도 좀 월등한 환경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슈연 토크 시청자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육에 대해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미래 세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준다면은 우리 여수가 옛날에 산업에서 관광에서 교육으로 가면은 여수는 저와 봐서는 국제적인 도시가 될 거라 생각하고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된 것이 우리 박성미 단장님도 계시고 김대중 교육관께서도 이렇게 이 좋은 글로컬 미래 교육 박람회를 우리 여수의 홈인 엑스포장에서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듯이 우리 여수에 있는 시민들도 하나같이 한 목소리를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찾아서 만들어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제 황수지 회장님. 네. 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지역 내 교육기관, 기업, 그리고 비영리 단체 등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여수교육지원청에는 민관산하교육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말할 단계는 아닌데요. 현재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추진을 해가고 계시니 협업 네트워크가 더욱 촘촘해지고 잘 운영이 된다면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장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 필요한 인재 교육과 연계된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여수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관광 도시가 되었습니다. 관광 쪽 직업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와 더불어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선택할 직업들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지역 인재가 여수에서 나고 자라 외부로 나가지 않고 뿌리를 내릴 수 있으려면 이러한 인재들이 설 수 있는 대학, 병원, 관공서, 다양한 연구소 및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의 협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서 지역과 교육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전남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에 대해서 저희가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5월이면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는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개최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일회성 이벤트는 아니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육의 이런 대전환을 이루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어떤 행사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먼저 답해 드릴까요? 네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세계 첫 번째로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우리 전남에서 유치를 했어요. 그리고 네. 그 배경에 또 우리 여수가 중심이 되는데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한 30개 이상의 나라를 초청을 해가지고 미래 교육에 대한 박람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박선미 단장님께서 뭐 밤낮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면서 그게 따른 그 고생의 대가가 실질적으로 성공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충분히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열정을 갖고 그다음에 좋은 콘텐츠가 있고 참여한 나라들도 많고 참여하는 학생 수도 이제 많다 보니까 충분히 성공할 거라고 보는데 그게 일회성이 아닌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의에서도 중점적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박람회 끝나더라도 좋은 미래교육 교실이라든가 아이템이라든가 콘텐츠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교육할 수 있고 보존해가지고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라는 것을 많이 주문을 했기 때문에 김대중 교육감님께서도 거기서 흔쾌히 그 좋은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고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짧은 시간에 참여를 못했던 학생들도 시간을 내 가지고 참여할 수 있고 네.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이 미래교육 교실이라든가 콘텐츠가 좋으면은 여수뿐만 아니고 뭐 목포든 저쪽 장성이든 영광이든 저쪽에도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그쪽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전남에 있는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벗어나고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두려움 없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아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여수 시민들께서 이 정말 우리 엑스포장에서 하는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끔 여수 시민들께서도 많은 좀 도움을 주셔가지고 교육 박람회의 성공을 좀 바라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추진단이 지금 전남 도교육청 산하로 지금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번 박람회는 주관과 주체 이렇게 추진 기관들이 어딘가요? 주체가 교육부인가요? 아니면 전남도 교육청인가요? 네, 공동 주관, 공동 주체는 교육부,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청, 그리고 경상북도 교육청까지 공동 주체를 하고요. 네. 그리고 여수시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추진단에서 많은 준비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주로 집중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일반적인 그 교육 박람회라 하면 그 에듀테크 기업들을 전시하고 뭐 그분들의 프로그램을 가서 교육 리더들이 가서 구입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그런 교육 박람회예요. 네. 그 유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교육 박람회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영국의 벳쇼가 있습니다. 그 벳쇼조차도 사실은 교육 전시 위주의 박람회지 지금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는 이 벳쇼하고는 차별화된 그리고 기존의 그 교육 박람회와는 차별화된 그런 박람회를 우리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 이벤트가 되지 않으려면 이 교육 박람회는 교육 과정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뚜렷한 교육적 주제를 박람회의 전 섹션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얻어가는 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제 추진 단장으로 이렇게
위촉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아니면 전시 전문가가 위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교육 박람회의 전체적인 관통하는 주제가 공생후 교육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거든요.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러면 이 공생후 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컨텐츠를 전체적으로 각 섹션별로 컨텐츠를 저희들이 마련을 해야 되겠죠. 이 철학에 맞는. 그래서 그 섹션이 5가지, 공식 행사를 제외한 5가지 섹션이 있는데 그 섹션마다 교육 과정의 일환인 공생후 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의 프로그램들이 다 녹여질 수 있도록 콘텐츠 기획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프로그램 구성의 전반적인 운영 그리고 그런 것을 총괄하는 제가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생애 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이 주제가 이제 주제를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이제 글로컬 미래 학교가 사실상 전남의 작은 학교와 이 지역이 세계에 있는 이 지역과 이 학교들과 이렇게 상호 연동되고 연관된다는 이야기로 해석해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글로컬이라는 말에서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전남의 아까 그 학교 현황 중에서 혹은 전남의 교육 현황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820개 정도의 학교가 있는데 그 46%가 학생 수 60명 미만의 아주 작은 학교들이에요. 네. 그런데 예전에 그 많은 교육감님들께서 작은 학교 살리기 교육 정책을 많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아까 학령 인구의 감소 때문에 작은 학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추진 단장을 맡으면서 앞으로 전남의 작은 학교 살리기라는 말은 없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아주 작은 나라지만 강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 강한 나라들을 저희들은 강소국이라고 불러요. 스위스나 뭐 스웨덴이나 그런 것처럼 전남의 작은 학교들도 강소학교라고 앞으로는 부르고 이 강소학교들이 이번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통해서 다른 지역, 우리 전국의 다른 지역, 전남의 다른 지역, 또 세계의 다른 지역과 어떻게 연결되고 그리고 확장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로컬에서 공부를 하지만 세계적인 그런 시각과 정보를 함께 얻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구현해내는 것이 글로컬 미래 학교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이제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이제 지역 교육의 이런 만남 그리고 이 교육 시스템이 글로벌한 이런 지역과 이런 학교들과의 서로 이렇게 상호 연동 뭐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 그건 것 같은데 뭐 맞는 내용입니까? 상당히 맞죠. 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이제 교육이 안방에서 했다면은 지금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같이 세계가 하나로 네. 여수를 주목해가지고 이 박람회장을 모든 학생, 세계의 학생들이 주목하고 세계의 교육자들이 주목해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실시간 네.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는 정말 네트워크가 큰 목을 할 수 있다 그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방금 박선민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옛날에는 힘들게 뭐 찾아갔는데 바로 실시간으로 다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시스템이 되게 되면은 더 한층 더 아마 빛을 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쉽게 얘기해 보면은 이제 화상으로 연결을 해서 이런 예. 교육 시스템을 공유한다 뭐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김대중 교육관님이나 박선민 단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아마 24시간 실시간으로도 세계인들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해 가지고 우리 글로컬 미래 교육 박람회를 알릴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낮 시간이면 다른 데는 또 뭐 밤 시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맞춰가지고 하는 것을 계획하는 거길래 참 이것은 국내 행사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그 교육 현장을 염두에 둬서 하는 계획이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황수지 회장님께서는 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어떻게 보시나요? 저 또한 그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와 교육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지역 발전과 교육 향상에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이 교육과 잘 연계가 되어서 아이들이 좀 더 지금보다 나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앞서서도 이제 5가지 섹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은 해주셨어요. 이제 네. 뭐 크게 나눠 보면은 우리가 박람회가 열린다고 하면은 뭐 학술 행사, 네. 그다음에 뭐 전시 행사, 네. 뭐 문화예술 행사,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이번 박람회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들이 열리게 되는 건가요? 공식 행사로서 개막식, 폐막식은 이제 섹션에는 안 들어있고 공식 행사고요. 네. 그다음에 글로컬 미래교육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 매일 키노트 세션 연사로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을 저희가 초빙을 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로봇공학의 선구자이시고 뭐 광고에도 나오는 데니스 홍이라든지 혹은 또 미주 배경 학생들을 굉장히 그 교육 정책을 많이 수립하고 알고 계시는 폴 킴이나 이런 분들도 저희가 초대를 했고요. 그래서 네. 한 5일 동안 그 5개 영역의 우리 키노트 세션 연사들이 참가해서 그 열리는 컨퍼런스가 있고, 그다음에 글로컬 미래 교실 전시가 있습니다. 이 글로컬 미래 교육 전시, 여기에는 17개 시도 교육관, 대한민국 교육정책관, 그리고 국제교육관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킬링 콘텐츠라고 하고 있는 글로컬 미래 교실이 운영이 되는데요. 글로컬 미래 교실에서는 실제 초중고 수업,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하는 융합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이미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생소할지 모르지만 어떤 지역의 초등학교에서는 남국의 장보고 과학기지하고 연결해서 수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실제 우리 여수에서도 현장에서 남국 장보고 기지와 연결하고 다른 나라하고 연결해서 기후환경위기 교육에 대한 프로젝트 수업이 이루어지는, 이게 굉장히 다른 박람회하고는 차별화된 그런 섹션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오프라인에서 22개국이 오프라인으로 참여를 합니다. 실제 저희들 박람회장에 22개국이 참여를 하고요. 온라인으로 5개국에서 한 7개국 정도가 더 참여를 할 예정인데, 이 국제적으로 참여하는 많은 국가들이 함께 자기 나라의 문화예술 교류, 여기에서 뭐 학생들을 뭐 프렌드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류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진로교육 콘서트, 과학 축전 이런 것들도 같이 이루어지는 미래교육 축제라는 5개 섹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개최되면은 이제 기대 효과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어떤 부분들에 대한 기대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도 의원님께서는? 일단 기대 효과다 하면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생들의 뭐랄까 자신감, 네. 이런 것이 상당히 기대 효과라고 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옛날에는 외국인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말 건너거나 접촉하는 것을 좀 두려워했던 세대에서 지금의 학생들은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경험하고 하는 학생들이라면은 세계 어디든지 가더라도 당당하게 미래교육이라든가 그 사회에 대해서 또 주눅들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될 거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학생들이 지금 외국인들하고 접촉뿐만 아니고 교육까지 같이, 미래 교육까지 같이 겸해서 이렇게 박람회를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습득하고 몸에 익히다 보면은 어디를 가더라도 당당한 대한민국의 일꾼으로 세계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기대 효과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이제 우리 황수지 회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뭐 요구사항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폭을 좀 넓혀보면 좋겠다, 도입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그 박람회 기대 효과와 기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사실은
이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것을 학부모님들에게 제가 이제 주변에 홍보를 많이 좀 했는데요. 그때마다 첫 마디가 도대체 그게 뭐냐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가 있어야 기대 효과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여수시나 그리고 전남 도교육청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시긴 한데요.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예, 예. 네. 앞으로도 계속 홍보는 하실 계획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드린 말씀이 이 글로컬 미래 교육 박람회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제가 학부모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 이 박람회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30여 개 가까이 된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교육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할 것이기 때문에 최신 교육의 트렌드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미래에는 또 어떤 교육을 받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 설명을 들은 학부모님들이 정말 기대된다는 의견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또 이와 동시에 현재 우리 교육이 정말 이런 혁신적으로 변화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네. 그런 우려 섞인 반응도 있으셨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셨듯이 그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 대한 기대는 단순하지는 않은데요. 다양한 국가와 네트워킹이 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관련 전문가, 교사, 학생, 기업 등 다양한 층이 이날을 위해 모일 것이고 참가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협업 프로젝트를 모색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이러한 활동이 참가자들의 그 국제적 시각을 확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네. 교육 분야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이 박람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죠? 저희가 저희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약 100억 정도 예산 규모입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100억이 들어가는 사실 작지 않은 행사인데, 네. 예, 그 개최 기간이 5일이에요. 네. 실질적인 이런 효과들을 보여주고 가능성을 보여주기에는 좀 짧은 기간 아니냐라는 네. 생각도 잠시 스치는데 네. 어떻습니까? 실제 박람회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5일밖에 안 됩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아까 킬링 콘텐츠라고 하고 있는 미래의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1월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 기간이. 그래서 선생님들 그 수업 준비단이 약 300명 정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킬링 콘텐츠가 미래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라면 우리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현장, 교실 현장의 수업이고 그걸 위해서 선생님들이 300여 분 정도가 지금 이미 수업 분석을 했고 샘플 수업으로서 교육 그 박람회 기간 중에 5일에 보여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수업들이 교육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닦고 있기 때문에 네. 10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부족한 돈이에요. 와. 100억이라는 돈이 선생님들 많은 것 같은데 뒷받침하고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부족하고요. 저희들이 네. 정말 알뜰살뜰하게 정말 꾸려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교육위원회 의원님들이나 여수시청 그리고 전라남도청 이런 분들께 지금 좀 지원을 요청드리기도 하고 많이 도움을 또 받고도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는 5월 개최되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 대한 내용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이제는 전남 교육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한 건 한 건씩 케이스별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지금 여수에 개교를 준비 중인 K컬처, 예, 예. K컬처 대안학교. 예, 예. 지금 대안학교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K컬처 고등학교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김대중 교육감님께서 동북권에 대안학교가 없었는데 이번에 여수의 소라면 신흥초를 폐교해가지고 거기다가 K컬처 고등학교를 이제 설립을 하는데 가칭 이제 예울고등학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교육위원으로서 하다 보니까
학교 밖 학생들이 여수라든가 동부권에 상당히 많은데 대안학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대안학교하고의 틀린 점은 이제 미래지향적인 대안학교를 좀 생각해가지고 제가 많은 주문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2028년 그 3월 달에는 부산 도교육청에서 K-팝 고등학교를 설립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충남에는 지금 사례평 K-팝 고등학교가 이미 있었고요. 그래서 전남에서 같이 이렇게 K-팝으로 간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문화를 담을 수 있는 K-컬처 고등학교를 전남에다가 공립형 대안학교를 하면은 우리 학업뿐만 아니고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전남에 있는 학생들이 마음껏 끼를 발산하고 능력을 키워가지고 세계적인 스타가 좀 배출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도교육청, 여수시청 협조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예술고등학교의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문화예술이라고 보면 되죠. 문화예술고등학교, 대안학교인데 예. 문화예술 영역을 다루는 우리나라가 공부하는? 지금 K-푸드든 K-팝이든 그다음에 K-뮤비든 상당히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젊은이들도 우리나라의 K-팝에서도 열광하듯이 문화 예술 쪽으로도 훌륭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공립형 대안학교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약 한 2분여 정도가 남았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전남 교육의 대전환, 지역 교육의 성장을 위해서 마지막 한 말씀씩 듣고 오늘 순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미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의 아주 작은 강소학교를 미래교육에 최적화된 그런 학교 모델로서 만들기 위해서 저희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 여수 지역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전남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무국양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오늘 여수 MBC에서 이시엔 토크에서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지역 현안들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특히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우리 여수에서 열리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성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 가족들, 우리 여수 시민들이 혼인일체가 돼가지고 2012년 박람회 성공을 이뤘듯이 올 2024년 글로컬 박람회도 꼭 성공될 수 있게끔 여수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수지 회장님. 네.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이 지역에서 키워내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수 지역이 장기 플랜을 세워서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계속 공부하고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끝까지 살아도 좋을 정도의 지역으로 육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남 교육의 대전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교육에 대해 많은 사안들이 논의가 되었는데요. 이런 논의들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협력하고 연대하고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여 여수를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인구 30만을 회복하고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선미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추인단장 그리고 최무경 전남도의원 그리고 황수지 여수학부모회 연합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남교육의 글로컬 미래학교가 시대적 과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